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 안동댁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시골에 사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명절 때 역귀경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 양가 모두 부천 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역귀농 하다 보니까 차가 안 막혀서 좋더라고요. 저희가 연휴 마지막 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반대 차선 보니까 차가 서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원주민과 갈등 없애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즘 귀농 인구가 늘어나면서 귀농에 대한 정보 찾다 보면은 뭐 뉴스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그 원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경북 봉화에서 70대 귀농인이 어떤 원주민과의 불화로 인해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죠. 찾아보니까 그 작년에 폭염이 심했었는데 그로 인한 가뭄으로 물 문제가 좀 심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 문제로 주민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게 이제 면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자 면에 가서 총기 난사를 한 경우였었는데 극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귀농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단양이랑 홍천인가 거기는 이 원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전담반까지 있대요. 도대체 그 전담반에서 어떻게 이걸 해소를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게 그냥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명절을 세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귀농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부 갈등이나 장소 갈등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맥락을 본다면요. 왜냐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혼해서 요즘 뭐 시집살이는 거의 없으니까 명절에 시댁을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은 수십 년간 다 함께 생활해온 그 가족이지만 그 시집온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지금 가족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집집마다 뭐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심지어 음식하는 방법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뭐 장서 갈등도 있잖아요.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처가에 갔을 적에 당연히 불편하겠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소통의 문제라든지 우리 집에서는 별거 아닌 일이 그쪽 뭐 시댁이나 처가에서는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그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살아온 어떤 문화나 환경 차이로 인한 갈등이잖아요. 그 귀농했을 적의 원주민과의 갈등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시골 분들은 전에도 언급했지만 여기에서 태어나서 7, 80년을 사시든지 아니면 시집 와서 5, 60년을 이사 한 번 안 가고 이 자리에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집성촌이에요. 한 다리 건너 다 친척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도시인이 딱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 적에 귀농이 불편한 만큼 원주민도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회적 이민이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삶의 방식이 전혀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뭐 이게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뭐 그냥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이 갈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여기 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한번 내려가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봐야겠다. 그런 야망을 아니,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제가 농사를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쉽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관행농이라고 하죠. 다 제초제 치고 농약도 어마어마하게 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곳에 와서 딱 봤을 적에 얼마나 그게 거슬리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걸 안 하려고 내려왔는데 제 주변에 다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거죠.
결국은 농약이나 제초제가 노동력을 일부 대신해주고 또 그만큼 수확량을 늘리는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아주 뭐 평가절하하긴 그렇지만 여하튼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풍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예.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는데 사실 뭐 저희 친정엄마도 그렇고 그 연세분들은 대부분 뭐 다시다, 미원 이런 조미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가서는 어머니 뭐 첨가물 뭐 MSG가 어떻고 첨가물이 어떻고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시집 가자마자 첫 해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나요? 드린다 한들 서로 기분만 안 좋아지겠죠. 뭐 그렇다고 평생 쓰시던 거를 안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면은 뭐 다시다 미원할 거 없이 다 써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아예 안 쓰진 않아요. 좀 되도록 조금 쓰려고 노력할 뿐이지. 여하튼 저는 시댁에 가면은 시댁 방식대로 하고 우리 집에 와서는 내 방식대로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시골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는 척 하는 게그 귀농 첫 해 초반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치려 하지 말자. 그 시골은 보면은 그 한 예로 쓰레기를 전부 태우세요. 뭐 플라스틱, 비닐 종류 무관하게 전부 다 태우시죠. 냇가에서 태우거나 밭두렁에 태우시거나 태우면서 연기도 많이 나고 솔직히 그게 보기에도 그렇고 모르긴 해도 환경이나 뭐 태우는 사람한테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다 태우시는데 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태우시면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 사셔서 분리수거 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이고 시골이 도시처럼 청소차가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런 제가 지금 뭐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내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더라도 아는 척하거나 고치려 하지 말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회의나 총회 같은 데 가면은 이 도시인이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흔히 이제 관행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가서 이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막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살면서 내가 이제 몇 년 살면서 그 마을의 한 일원이 되고 뭐 그러면 차차 뭐 개선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귀농하자마자 첫 해나 뭐 초반부터 그렇게 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아는 척하고 고치려 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괜히 그럼 굴러 들어온 돌이 분란만 일으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뭐 시골의 생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그래서 우리가 귀농 첫 해에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불합리하다 싶더라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시집살이 할 적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귀농해서도 초반에는 귀머거리, 벙어리 3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네 행사에는 그럼 뭐가 있냐? 저희 동네를 예를 들면은 마을 제사가 있고 또 집집마다 하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지? 연초에는 윷놀이 하죠. 또 단오쯤 되면은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뭐 당일치기로 여행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 복날 되면은 또 마을 주민들 다 같이 차 타고 나가서 뭐 삼계탕 먹고 오고 그리고 어버이날 되면은 마을에 가는 다 같이 모여서 또 어르신들 식사 함께 대접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을 전체로 이렇게 버스 대절해서 1년에 한 번씩 놀러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시골에 와보면은 이렇게 단체가 모두 함께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들이 왕왕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이제 농한기에는 할머니들은 주로 마을회관에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뭐 화투 치시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뭐 회관에 밥 먹으러 오라고 가끔 연락 주시는 경우 있어요.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럴 때마다 꼭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양가 모두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를 본 적도 없고 제사 문화가 저한테는 좀 생소한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시골에 내려와 보니까 그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꼭 동네 분들하고 다 같이 그 제사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농 첫 해에는 막 새벽 6시인가 막 그때쯤 전화가 와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거기 가서 식사한다는 것도 사실 편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 이른 시간에 남의 집에 식사하러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기 싫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갔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럴 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 제사 같은 경우는 정월 보름인가 이제 저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구정 지났으니까 다음 주는 언제 마을 제사가 있는데, 당제라고 해서 마을 초입에 큰 그 당나무인가 거기다가 그 새끼 꽈서 흰 종인가 뭐 묶어서 새끼 꽈서 이렇게 제사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을 여자들은 회관에 가서 음식 좀 해놓고, 마을 남자들은 밤 12시에 그 당나무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뭐 충문도 있고 뭐 불 붙여서 뭐 태우고 그런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행사도 분명히 이제 귀농하게 되면은 부르실 거예요. 그럴 때 뭐 나는 뭐 기독교라서 안 간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피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한 참가하셔서 그 마을에 좀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산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산신제 같은 거 지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죠? 아, 윷놀이. 윷놀이가 아마 농경 문화의 하나일 텐데, 이 시골은 아직도 농경 문화의 잔재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농경 문화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매년 초에 동네 분들 다 모여서 윷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첫 해에는 그거 가기 싫었었어요. 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데 제가 가서 뻘쭘하기도 하고, 윷놀이 도시 살면서 윷놀이 해본 적도 없어서 그게 뭐 그렇게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아 저는 좀 안 부르고 그냥 하시면 안 될까? 좀 저한테 이렇게 저 좀 안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7년쯤 살다 보니까 이제는 부르면 칼같이 가죠. 윷놀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해요. 화투보다도 재밌어요. 그리고 윷놀이 가면은 뭐 화장지도 뭐든 소소한 상품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을 사람들 팀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친분도 쌓여. 친분이라기보다도 뭐랄까, 동질감? 아니야, 뭐라 그러죠? 동지애도 생기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윷놀이 같은 행사도 있으면은 꼭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행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라고 부르면은 다 참석하시는 게 좋고요. 참석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아는 척 혹은 고치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나한테 누가 뭐라고 말을 한다 한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 4년 지내다 보면은 이제 나도 이 마을에 이제 일원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마을 주민분들과 뭐 친분도 생기고 교류하다 보면은 어, 어떤 갈등의 소지가 생겼을 적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허허하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고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별것도 아닌 게 작은 불씨가 돼서 큰 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을 행사에는 싫든 좋든 무조건 참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제가 이제 마을 행사에는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마을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마을, 뭐 식사가 됐든 뭐가 됐든 마을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은 그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아랫 동네 소문까지, 그죠? 소문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 농사 관련 정보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뭐 부탁을 한다든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뭐 명절이 있었는데 내가 명절에 집을 이제 며칠간 비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귀농인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다 보면 비울 수가 있는데, 그때 뭐 우리 집에 닭한테 뭐 사료를 좀 달라든지, 아니면 고추모를 내고 있는데 고추모에 뭐 물 좀 달라든지, 이런 부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평소에 교류가 없으면은 뜬금없이 가서 부탁하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그거는 한 일례인데, 그래서 여하튼
살면서 외딴 섬처럼 나 혼자만 있는 것보다는 그런 마을 모임이나 행사에 있으면은 꼭 참석해서 교류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농사 품앗이는 내가 니네 집 가서 하루 일해주면은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일해주고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품앗이는 명칭만 품앗이지 일당이에요. 가서 하루 일당 받고 농사를 도와주는 건데요. 이제 농번기가 되면은 마을마다 대농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뭐 이장이나 그 마을 토박이 중에서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이제 농사를 크게 많이 지으시는데 농번기에 들어가면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네 할머니들 거의 총출동한다고 보면 돼요. 요즘은 이제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농촌에도 이렇게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품앗이를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꼭 참석해 보세요. 돈도 벌고 밥도 먹여주고 거기다가 정보도 마을에 돌아가는 정보도 얻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한 자리에서 마을 분들 다 뵙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지 않아도 그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교류라는 단어보다는 친분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농사일이라는 게 땡볕 아래서 어떻게 보면 몸을 움직여서 땀 흘려 일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데 이 힘든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묘한 그 동지애라고 해야 될까?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앗이 다니다 보면 이제 동네 분들 뭐 아래 동네 윗 동네 우리 동네 분들 거의 다 한 번씩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에도 품앗이 다니면서 보니까 뭐 은행에 가거나 뭐 마을회관에 갔을 적에 저희는 할머니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솔직히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저희 외지인 한 명이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는 척을 먼저 해주세요. 어머 그때 이장네 집에 일하러 왔던 뭐 저기 사람이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뭔가 좀 더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죠. 서먹한 것도 조금 멀어지고 품마시는 기회가 된다면은 많이 저기 참가를 해보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돈도 받고 할머니들 그 마을 분들도 뵙고 거기다가 또 식사하시거나 참할 적에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정보 뭐 이걸 정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집은 마을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빈집을 구해서 들어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마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뭐 가급적이면은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래 동네에 이제 혼자 귀농하신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남편한테 들었는데, 집에 이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 개가 막 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짖지? 누가 왔나 하고 나가보면 할머니가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동네 할머니가 오신 거죠. 뭐 부탁을 하러 왔을 수도 있고, 뭘 물어보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끔 가다 뭐 음식 뭐 했다고 먹어보라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막 우리 집에 방문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은근 불편하거든요. 초반에는 특히나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서먹한데 오시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저희도 저기 그전 집에 살 적에 저희 집 아래 80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TV 리모컨 조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는 채널만 보시는데 가끔 이제 뭐 잘못 눌러서 TV가 꺼지거나 그러면 틀지를 못하시니까 저희 집에 꼭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내려가서 남편이 이제 항상 남편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남편이 내려가서 이제 리모컨으로 TV 틀어드리거나 채널 맞춰드리고 왔었는데 그게 한두 번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주 반복되다 보면 뭐 내가 밥 먹고 있을 적에 뭐 씻고 있을 적에 시도 때도 없이 그 연락이 오면은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일례인데 이 마을 속에 살다 보면은 그런 불편한 부분이 생겨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옛날 시골집들은 다 구들이란 말이에요. 불을 떼는데 불을 떼면은 당연히 연기가 나죠. 근데 이 연기가 날씨에 따라서 하늘로 이렇게 안 날아가고 땅으로 쫙 이렇게 안개처럼 깔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바람 방향에 따라 뭐 연기가 이리로도 갔다 저리로도 갔다.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불을 피면 우리 집으로 연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이제 귀농하신 분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그랬대요. 지금 우리 집에 연기가 와서 못 살겠으니까 밤늦게는 불 좀 피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좋게 좋게 얘기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분이 소리를 치셨다고 그래요. 뭐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저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고 소문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분이 그 뭐 윗집 아랫집 분들하고 식사를라도 한 끼를 하든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마을 행사에 좀 참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 좀 교류가 있었다면은 좀 서로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제 귀에 그게 들어올 정도로 이게 귀농이는 눈에 트인단 말이에요. 시골 분들하고 다르게 귀농인들은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얼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던 눈에 트이고 그게 소문이 금방 나요. 시골은 진짜 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거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 늘 찍으면서 조금 걱정되는 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좋은 부분보다는 남들이 잘 안 해주는 조금 뭐랄까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이고 나 시골에 가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긴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모두 일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이런 일도 있다라고 사례만 말씀드리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시집살이 예를 들고 있는데 그 고부 갈등, 장서 갈등도 그렇잖아요. 그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집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그 고부 갈등인 장서 갈등이라는 것도 뭐 그 살다 보면은 또 그런 게 뭐 서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 제가 드리는 얘기에 너무 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주민과 갈등을 없애는 저 나름대로의 네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만 하셔도 그냥 무난하게 시골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렇게 3, 4년 지나고 살다 보면은 내가 또 원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뒤늦게 들어오는 귀농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또 원주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내가 며느리였지만 결국은 내가 또 시어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원주민의 갈등 문제로 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저의 이야기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주말이라 저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 못 올릴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특별한 일 없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